이제 모든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의 방산을 전혀 주문하지 않는 국가들도 대거 한국의 방산을 주문하는 등 주변국인 일본에서도 한국 따라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조항 전수방위 원칙도 무시하고 한국 방산을 카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한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국가들을 다시 모아보기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남아의 상상 초월한 움직임. 바로 파키스탄과 베트남 등 한국과의 방산 조합이 어색한 국가들도 거론되는 것입니다. 물론 벌써 베트남, 파키스탄 하면 말도 안 된다, 혹은 기술 빼먹을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이 크게 나중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뜻밖의 사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고 인도와는 적국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입장에선 당연히 거리가 있는 국가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을 파고든 것은 바로 중국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상태입니다. 중국은 인도와 미국과 동시에 갈등 중이며 특히 인도와의 국경 분쟁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파키스탄을 유혹해 1대1로 중국 자금을 쏟아부으며 유혹의 손길을 보냈으며 동시에 인도를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도 크고 작은 군사 충돌과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을 지원하며 동시에 파키스탄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키스탄의 항구를 중국 해군기지로 활용하려 하며 이는 1대1로 거점 중 하나로도 활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자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파키스탄으로 중국 수출량의 무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아무도 자신들에게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니 중국에 쏠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인도와 방산 관계가 매우 깊은 곳도 있기에 파키스탄 무기 판매 승인에 덜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중국 자본으로 장악된 파키스탄은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밀접해 이미 중국과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돈 없고 가난한 파키스탄이 무슨 무기를 많이 사들이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파키스탄도 북한처럼 미국, 인도 등과 갈등도 있고 핵시설 유지 보수 등 국방에 돈을 엄청나게 사용하며 전 세계에서 10위에 랭크될 정도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며 방산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중국산 무기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보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028년 내로 공군 전력으로 중국산 전투기 50대를 비롯해 해군에서는 호위함 4척, 잠수함 8척을 구입 완료할 계획을 보이면서 더욱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인당 GDP가 1,500달러 수준인 가난한 국가지만 북한처럼 국방비는 엄청나게 집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은 중국산 군수 물품 등에서 매우 큰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분야가 아니라 육해공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로 불량과 하자 등이 발견되는 상황인데요. 파키스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제 무기가 대부분 구동불량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전차, 탄약, 미사일 등 다분야의 육군 전술 무기들이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해졌고, 이는 지난 11월 파키스탄 전 육군 참모총장인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총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바즈와 육군 참모총장은 미국과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그는 퇴역 전에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회동했으며, 그는 퇴역 전에도 미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이 최고의 무기와 병력 훈련을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고 있고 미국 및 서방 우호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도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집권한 이후 파키스탄과의 관계 회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2022년 9월 미 국무부는 수년 동안 중단했던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4억 5천만 달러 약 6,447억 규모의 대파키스탄 F-16 전투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F-16 전투기 판매를 통해 파키스탄과 영내에서 발생하는 테러 위협에 파키스탄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은 파키스탄에 대대적인 원조를 제공하며 파키스탄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데, 작년 역대급 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에 미국 원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 파키스탄 핵무기가 안전하지 않으며 위협이라고 부정적 발언을 했지만
이는 곧 미국 정부에서 해프닝으로 수습하면서 파키스탄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기도 하고 파키스탄 내 반중 정서가 엄청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은 1대1로 사업으로 아무런 이득을 못 보고 중국인들만 들어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얼마나 반중 감정이 심했는지 작년 4월에는 중국 대사가 묵었던 호텔에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그럼 쿼드 멤버인 인도가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의 회복을 싫어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인도야말로 오히려 쿼드 멤버이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해 미국과는 요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서방 쪽과 원만한 관계로 돌아서는 국면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파키스탄이 공들이고 있는 국방 장비들이 대부분 불량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특히 최근 파키스탄은 중국 장정공사 ALIT의 GH-4형 무인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대당 400만 달러의 이 무인기는 중국판 글로벌 호크라고 불리우며 활약할 것으로도 예상했지만 이 장비의 핵심 장치인 UA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UAV는 주로 적군의 무기를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니 UAV가 없다는 것은 전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동시에 탑재된 AR-2 공대지 미사일이 오류를 일으켜 발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군은 무인기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서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오스트리아 UAV를 수입 추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중국의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불량 상태인데 중국의 지원도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의 경우엔 이 중국산 전투기를 대거 수입해 난리가 난 건데요. 현지 매체는 미얀마군은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분석가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물론 미얀마 군부는 잘 돼서 좋을 게 없지만 어찌되었든 파키스탄에 이어 제대로 당한 셈인 것입니다.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미얀마에도 공급되었으나 대부분이 미작동했고 파키스탄은 물론이고 미얀마까지 중국산 부품에 의문을 품는 상황이 나와 동남아에 번져간 것이죠. 미얀마 역시 없는 살림이지만 군부는 대당 330억 원에 총 16대를 구매해 5천억 원대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전문가들은 레이더 미사일에 문제가 있는 전투기는 결국 5천억짜리 고철을 구매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미얀마도 서방과 다양한 국가의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만 전투기는 물론 함정, 잠수함 등 무기를 공급받아 오는 등 이처럼 동남아의 군수품 물자가 문제를 일으키며 이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K방산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도 파키스탄에 F-16 유지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판매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K방산 물품이 파키스탄에도 대거 공급될 가능성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파키스탄의 카라치 코트라 무력관에 따르면 K방산 진출이 적극 검토된다고 거론했는데요. 파키스탄은 2023년에만 10조 원가량 국방 예산을 배정했고 매년 두 자릿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각종 방산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서방 등 다양한 국가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과는 지난 아이디어스 2006 방산 엑스포에 방위사업청에서 파키스탄과 군수협력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장악하던 중국의 기술력이 드러난 이상 이제 한국의 타이밍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쟁으로 방산이 위축되어 한국이 동남아의 최대 수혜국으로 된다고 했고 여기에 중국까지 파키스탄을 속여 불량 방산을 제공해 차기 선택지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도와 적성국인 파키스탄에 이미 자주포 수출국인 K9을 공급하는 것은 겹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 방산 트렌드를 보자면 적성국이 제공한 무기가 서로 혼재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사우디는 F-35를 운영하면서도 지대공 방어체계인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미국과 러시아 무기 한국산 자주포를 동시에 믹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들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이기에 한국도 이러한 국면을 고려해 무기 판매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역시 한국에 대해서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표하고 있었죠. 과거 미국과 베트남전을 벌였으며 한국도 베트남 현재 군부를 대항해 파병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당장의 자국의 이익과 주변국들을 파악하여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의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 초계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을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1대1로 재정이 파탄난 파키스탄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지만 한국도 대규모 거래보다는 조심스럽게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두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도 쌓아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을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